이제 진실을 얘기해봐. 정수야, 이정수. 안녕하세요, 무비크라운입니다. 오늘은 영화 버닝에 대한 리뷰 및 해석입니다. 팬터마임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물들을 손짓이나 행동으로 묘사함으로써 실제 그것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입니다. 혜미는 종수에게 귤을 까먹는 모습을 팬터마임으로 보여줌으로써 이 영화에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우리가 실제 보지 않고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을 있다고 믿기 시작하면 그것이 진짜가 되고 진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혜미의 집에서 행해지는 종수의 계속된 자유행위의 이유는 보일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남기기 위해 계속 배설하듯이 혜미에게 보이는 흔적과 정체성을 남기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산타워를 보면서 자유행위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남산타워라는 것은 서울의 상징, 즉 이상적인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작가 지망생으로서는 생활하기조차 버거운 힘든 비주류의 삶을 살고 있는 종수가 주류, 즉 이상적인 삶으로 올라가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닐하우스를 2달에 한 번씩 태우는 것이 본인의 취미라고 얘기하는 벤. 그는 곧 종수에 가장 가까이 있는 비닐하우스 하나를 태울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비닐하우스를 벤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존재들을 처결해버리는 신이라도 된 것 마냥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종수는 미친 듯이 집 주변에 비닐하우스가 타지 않도록 관찰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종수가 비닐하우스를 지키려고 했던 것은 본인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는, 즉 현재 자신의 모습, 열등감 때문에 자신과 비교되는 이 비닐하우스를 처절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나중에 이 비닐하우스라는 것이 진짜 비닐하우스인 것인지, 메타포로 인한 비닐하우스가 해미를 의미하는 것인지 종수는 헷갈리게 됩니다. 종수가 벤이 해미를 죽였다고 확신하게 된 계기는 보일이 고양이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벤의 집에 다시 가게 된 종수는 전에 없던 고양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벤은 최근에 키우게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부터 종수의 의심은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종된 해미의 집에서 보일이, 즉 고양이를 볼 수 없었고 이번에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필 그때 벤의 집 고양이가 작가 현관문을 연 사이에 탈출하게 되고 종수가 먼저 고양이를 발견하고 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고양아 이렇게 부르다가 그는 어느 순간부터 보이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고양이라고 불렀을 때는 꿈쩍도 안 하던 그 고양이가 보이라라고 부르자마자 달려오면서 종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종수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종수는 그 전에 해미의 집으로 보이리의 밥을 주러 갔을 때도 보이리의 흔적만 봤을 뿐이지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벤은 친구들의 모임에 해미와 종수를 초대했습니다. 거기에서 해미는 아프리카에서 겪은 리틀 헝거와 그레이트 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벤의 친구들의 관심을 사게 되고 그들은 해미의 행동을 보면서 웃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종수는 탐탁치가 않았습니다. 마치 해미의 모습이 서커스 광대가 된 것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 또한 종수 혼자 느끼는 자신만의 주관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순간 종수는 벤을 부르게 되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살인의 행위 의식 자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칼을 찌르고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벤을 다시 그의 차에 태우고 종수 본인의 옷가지들을 모두 벗어 차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종수는 마치 갓 태어난 갓난아이 같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유유히 차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본인의 옷까지 또한 같이 태우는 의식을 통해 권력도 돈도 어떠한 편견으로도 판단받지 않는 처음의 갓난아기와 같은 상태로 돌아오고자 하는 종수의 어떠한 희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버닝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은 편견과 고정관념의 무서움이었습니다. 사실 벤이라는 인물이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닌 사람이 아니었다면 종수는 그를 처음부터 경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종수는 벤의 집에서 담배를 태우며 애미에게 묻습니다. 왜 널 만나는 거 같냐고. 아마 그때부터 종수는 벤에 대한 확실한 편견이 시작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영화 속 안에서 벤의 여러 행동들은 자칫 그를 소시오패스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화는 철저히 종수의 시선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관객들도 종수의 시선을 따라갔기 때문에 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벤이 확실히 살인한 것이라는 물질적 증거들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았던 벤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별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 버닝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석한 이 또한 저의 고정관념이며 저만의 확신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오늘 버닝에 대한 해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무비크런이었습니다.